자, 당뇨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당뇨의 병리를 살펴보고요. 그 보편적인 병리에 따라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눠서 이제 고전에서 혹은 특효방으로서 임상에서 어떤 처방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의학에서 당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잘못된 시기를 뽑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정지,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체질, 유전적인 경향입니다. 자, 잘못된 시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단순 당의 섭취, 열량을 많이 만들죠. 고량 후미, 이게 자극적이고 그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당뇨를 만든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이 열을 만들거든요. 우리 몸에 열을 만들면 그 열은 우리 몸에 음을 상하게 합니다. 음이란 건 뭐냐면 양기는 우리 몸에 막 에너지, 열이 나는 거고요. 음은 촉촉하게 우리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운을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구성하고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에너지고 음은 이렇게 물질 그리고 내려앉는 촉촉한 성질을 가진 그 상대적인 성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고량후미 한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열량을 많이 내는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비만해지고 하면 몸에 열이 많아져요. 살이 찌면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열이 많은 열이 음을 상하게 해요. 그게 당뇨의 아주 중요한 병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한의학에서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뭉친다고 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기가 막히면 개울화화 이런 말을 쓰는데 울체됐다. 울체된 것이 오래되면 모두 화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오래되면 그것이 화가 됩니다. 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열이 돼서 음을 상하게 합니다. 진액과 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입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된 시기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게 체질이에요. 뭐 유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병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체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가 걸어지기 쉬운, 불순물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음이 약해요. 그 열이 올라가기가 쉬워요. 열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열이 많아도 튼튼하면서 열이 많은 게 아니라 물이 적으면서 열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마른 장작은 엄청 되게 잘 타잖아요. 근데 오래 타지 못하죠. 근데 기름이 잘 그 먹어 있는 그런 장작 같은 거는 기름이 있다면 기름 때문에 오래 탈 수 있잖아요. 마른 숯 이거는 당장 확 큰 불을 만들어도 오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체질을 음허 체질이라고 합니다. 음은 허한데 상대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서 쉽게 불붙는 체질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체질은 당뇨로 쉽게 가죠. 더 그냥 관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 나는 좀 소화기가 약하니까 또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나는 술을 못 먹는 체질이니까 술을 안 먹어야겠구나. 혹은 나는 다리가 약한 체질이니까 열심히 다리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이 유전적인 성향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이 허하기 때문에 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열이 생겨요. 아까는 이제 열이 많아서 음을 상하게 했죠. 체질적으로 음이 약한 사람은 음이 허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로 가게 되죠. 음은 부족하고 열, 양기입니다. 열은 많아서 그 열이 진액을 고갈시키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뇨의 병리예요. 음이 허하고 양이 성해서 그것이 진액을 고갈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목마르고 몸이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게 오래되면 또 이렇게 음양이 다 허한 상태 혹은 또 그렇게 음양이 허한 상태에서 이런 당뇨로 진행돼 나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상황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제가 쉬운 말로 좀 써봤어요. 단 음식, 과식,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체질 이런 요소들이 어떤 살이 찐다든지 몸에 열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열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불면을 맞는다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열을 만들고 그 열이 몸에 물기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지속돼서 돌이킬 수 없는 장부의 허약, 장부의 손상된 상태, 특히 비장과 신장, 이 손상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한방에서 보는 당뇨의 병리 기전입니다. 자,
한방용어고요. 고량 후미는 아까 얘기했던 열량이 높은 음식, 그 다음에 사려하다 이건 스트레스를 말하는 한방용어입니다. 그 체질적으로는 음이 허한 체질. 이게 상열, 위쪽의 열을 얘기합니다. 음이 허에서 나는 열은 전신이 열하기보단 위쪽만 열이 나요. 오히려 밑에는 좀 찬 경향이 있어요. 예, 손발도 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무릎이나 이런 데 시리고 아프고 위쪽은 열이 나죠. 두통, 뭐 눈도 빨갛고 이게 조열이라고 해요. 이게 좀 오래되면 진액을 다 말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ry heat, 조열이 돼서 이렇게 다 건조해요. 그러니까 눈도 이제 깔깔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혀도 깔깔하고 해지는 거죠. 수승화강의 실조, 이것도 중요한 병리인데요. 열이 다 위에 올라가 있고 물은 밑에 있습니다. 물은 또 부족하죠. 근데 반대로 불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물은 올라와야 돼요. 이게 수승화강이거든요. 불이 위에 있으면 원래 올라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위에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난로를 위에 떼면 그냥 대류가 안 돼요. 순환이 안 돼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밑에 따뜻한 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에어컨은 위에서 나와야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고요. 이게 수승화강입니다. 근데 이제 상열이 생기면서 위로 열이 올라가면서 그 수승화강, 몸에 이제 순환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한방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속되면 콩팥, 신장, 이게 양방에서 얘기하는 구조적인 신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장도 허해지게 됩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 상태에 맞춰서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뇨라는 병 자체가 그 두드러진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병리에 맞춰서 거기에 그 맞는 처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열이 생기는 이런 시점, 이럴 때 뭐 다양한 처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열이 뭐 많이 심하다면 방풍통성산이라든지 황현해독탕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강력하게 열을 꺼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량 혼미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내상이 있으면 곽향정리산이라든지, 또 습열이 있으면 용담사관탕이라든지, 심장에 열 있으면 도족산이라든지, 뭐 혹은 사려고 하다가 심하면 소요산을 쓴다든지, 뭐 머리 쪽에 간에 열 있으면 상구금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처방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호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 쓰는 처방도 뭐 많이 있죠. 자음강화탕, 뭐 청어별가탕 이런 게 다 음호에 쓰는 사용하는 처방이죠. 뭐 정신적인 좀 그런 게 증상이 심하다면 황현화교탕, 수승화강의 문제가 심하다면 교태환 이런 약들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장부 허증까지 이렇게 도드라지게 생긴다면 뭐 이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당뇨가 된 상태죠. 그럼 뭐 육미지왕탕 대표적으로 당뇨에 많이 활용하는 처방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귀비탕, 사물탕, 보준기탕 이렇게 또 체질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당뇨에는 무조건 육미지왕탕, 뭐 소갈방 이런 게 아니고요. 보준기탕, 백출산 뭐 이런 다른 처방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당뇨 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면 스스로 당뇨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맞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 필요한 약들을 이제 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병리를 보면 음허의 병리, 음허 조열의 병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방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병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에 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초에 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초, 중초, 위쪽에 열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뭐 자극성 음식, 뭐 무절제, 욕심, 분노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열로 시작해서 양증, 실증으로 시작해서 결국 음을 고갈시키고 그 물기운을 고갈시키고 또 장부도 상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당뇨의 기본 병리고요. 음호 조열 수승하강 요 두 가지 그 변증이 그 당뇨의 가장 특징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비허로, 신허로 이제 진행이 되죠. 비가 허해지면 이게 많이 모두 수척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로 가는 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너무나 피곤하고 손발도 저리고 비가 이제 사제 근육, 기육을 영양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리고 피로해지고 마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허해지면 소변 증상이 주로 나타나죠. 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내분비의 문제도 생기고 이게 다 신장에서 주관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관리를 잘 해야죠. 자, 음호조열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음호조열은 아까 음이 허해지면서 열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열이 올라가서 진액을 다 말려버리죠. 이때는 열을 막 차갑게 해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저절로 이제 불의 기운을 끄는 거죠. 그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양이 성하고 음이 밑에서 약한 때 양을 막 깎아내려주는 것보다 때려잡는 것보다 밑에 음을 잘 도와주면 물을 주면 이 양기와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수승화강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불 기운이 아래에 있고 차가운 기운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위에 가서 열이 있어 버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상, 반신욕, 호흡법, 여행 뭐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 같은 거 할 때는 상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목욕탕 문을 열어놔서 위쪽은 좀 서늘하고 밑에는 좀 꽤 뜨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은 배꼽 이상을 잠기지 않는 게 좋고요. 호흡법이나 명상을 하면 이제 기가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죠. 여행 같은 것도 계속 집착하던 어떤 것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착하던 것을 떠나면 이제 응체된 게 풀려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열을 풀어주는 방법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방은 좀 서늘하게 해야 돼. 양말 같은 걸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머리 터지지 않게 이런 말을 썼는데 너무 신경 쓰는 게 많거든요. 좀 이따 이재마 손사막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한번 볼게요. 뭐 증상으로는 수승화강이 실조되면 뭐 머리가 많이 아프고 열이 올라가니까 눈도 뻑뻑하고 잠도 안 오고 늦게 자고 이러면서 하체, 손발은 시리고 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건데 하지 근육 강화. 제가 당뇨병 생활관리에서 전 당뇨 단계에서 이 스쿼트 같은 걸로 다리 근육 강화하는 거 얘기했죠. 수승화광 그러니까 하초 이 아랫부분의 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리 운동입니다. 그 하지 근육을 강화하면 따뜻한 혈액이 아래로 잘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스쿼트나 등산이나 자전거 이렇게 하지 운동을 함으로써 아주 근본적으로 음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전적인 상황, 체질적인 상황이 제일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가 약하고 양기, 열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보약도 아니고 뭐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거예요. 근육이 많이 생기면 우리 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많아져요, 그쪽으로.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한의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당뇨 단계에서는 이 다리의 근육을 아주 강화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명나라 때 조선시대죠, 우리나라. 그 아주 유명한 의학인문의 저자이신 그 한의사 이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식을 많이 먹는 것이 백병의 근원이다. 그런 육식을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해야 된다. 가공식품, 끓이고 볶고 한 가공식품보다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라. 이게 뭐 백종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명나라 때 한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당뇨 이런 병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재마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병은 심화로 생긴다. 마음 끓는 거에서 열 만나는 걸로 생긴다. 선비는 하루에 2끼만 먹어라. 운동 별로 안 하니까. 농부는 2끼 혹은 3끼를 먹어라. 그리고 마주치는 일에 잘 두리뭉실하게 대처하고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지나치게 심화, 마음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병 같은 것이 자기가 불러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행동해서 그렇지 잘 행동하면 천수를 누린다라는 것이 동의수세본의 내용이거든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재마 선생님이 한 말씀 중에 이 장부론에 귀는 먼 소리를 듣고 원청 그리고 눈은 대시 큰 것을 보고 코는 광취 넓은 냄새를 맡고 입은 신미를 맛보라 그랬어요. 자, 입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천미라는 것은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거예요. 달고 짜고 맵고. 근데 신미라는 것은 음미해야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맛이 담백하잖아요. 담백한 거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 우리 맨날 자극적인 것만 보고 대신은커녕 핸드폰 정말 소시하죠. 이런 게 다 당뇨를 만드는 생활 습관이에요. 참 어렵죠. 손사막 선생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생각도 덜하고 욕심도 덜 부리고 일도 덜하고 말도 덜하고 미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당뇨는 이렇게 마음 씀씀이와 생활관리가 너무 중요한 질병이고요. 그 동의수세본에서 이재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환자 중에 마음씀이 너그럽지 않고 활달하지 못하며 좁고 단단하여 작은 것에 집착, 욕심이죠. 견문은 얕은데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많아. 이렇게 막 신경을 쓸 때 생각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뇨를 치료하려면
마음을 너그럽고 완만하게 하여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급하게 치료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마음 쓰는 것을 바꾸시고 마음 편하게 갖고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굉장히 아끼시죠. 제 친구도 93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87을 넣으려고 했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좋은 연료를 넣는 거랑 나쁜 연료를 넣는 거랑 그 연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엔진도 상하고 이 소중한 자동차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뇨가 제가 뭐라 그랬죠? 혈액에 이 불순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불순물은 뭐라고요? 설탕입니다. 혈액에 설탕이 많아지면 그게 차차차차 병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랑 똑같죠.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연료를 계속 불순물이 많은 연료를 넣으면 엔진에 문제를 만들겠죠. 근데 자동차는 그렇게 아끼면서 자기 몸은 왜 안 아끼냐는 거죠. 자동차에는 최고급 연료를 넣는데 우리 몸에는 계속 설탕을 집어넣죠. 고기를 집어넣고요. 짜고 매운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을 지나가는 연료, 혈관 속의 피는 다 오염됩니다. 불순물로. 특히 당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설탕이 지나다니는 거죠.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신경의 염증도 일으키고 나중에는 심장병, 중풍 이런 것까지 만들게 돼요. 어때요? 좀 우리 몸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뇨의 경향성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더 핸드폰보다 자동차보다 더 관리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이 해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중 5kg 빼기, 남자 허리 90cm, 여자 85cm 이하로 유지하기, 설탕 먹지 않기, 단순당 가능한 줄여야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진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 피도 깨끗하게 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방적으로 제가 원인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식이,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체질. 이 세 가지 모두 다 잘 관리하시면 내가 아무리 체질적으로 당뇨의 성향성의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당뇨 없이 잘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당뇨가 이미 걸렸을 때 어떤 처방들을 또 주로 사용하는지 많이 사용하는 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